변상우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몰래카메라 당해본 적이 변대 기자는 없으시죠? 예, 저는 항상 다 공개하고 다니니까 몰래카메라 찍을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글쎄요. 역시 관음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또래 집단에게 우쭐대고 싶은 생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야, 이걸 내가 보여주면서? 봤지. 이 아슬아슬하게 내가 찍어온 이것을 봐라.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께서 튀어보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 또 서로 그걸 갖다 인정하는 문화가 거기 받쳐 있으니까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 법조인도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현직 판사가 30살 현직 판사 국회의원 아들이라 그러죠. 네.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판사의 얘기는 저절로 앱이 작동했다.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핑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바쁜 중에 어떻게 보니까 그냥 그 여자의 입술과 내 입술이 다 있더라. 이런 아주 뻔뻔스러운 핑계들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엉켜서 넘어졌는데 닿았다. 참 대법원의 개혁위원을 지냈고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판사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이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저는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증세에 대한 문자 보겠습니다. 8622님 복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만 쓰인다면 증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세금 낼 용의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2853님은 아니 왜 부자만 증세합니까? 부자가 죄입니까? 하셨고요. 김강섭님은 당연히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나라에서는 고소득자, 부자에게 세금 걷는 거 찬성한다. 당연하다. 반면에 5949님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도로 포장 공사 같은 그런 세금 낭비만 줄여도 증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자 주셨고. 민경현님은 제발 유리지갑 직장인 또 사업주 중에도 투명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증세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증세 범위가 확대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한테는 4179님 불참한 사람들에게 사유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변상우대 기자. 증세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린다면 하시죠. 증세가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핀포인트 조정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자 예. 우리나라 인구의 0.02% 정도 되는 초고소득자 일부를 찝어서 그들의 세율을 약 2%포인트 정도 약간 올려서 조정하는 겁니다. 핀셋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증세라고 표현하기 참 난감한데 이건 아무튼 고소득자에 대한 일부 조정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그 단계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만 이게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요 정도로는 그렇겠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들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 논란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의 기자수첩 주제로 가보죠. 제가 남해를 주말에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남해 가셨어요? 김양식하는 것도 좀 보고 왔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의 식품 규격 그다음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오염물질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의 김치 같은 경우는 16년 전 이맘때 2001년 7월입니다. 국제 규격 식품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김치라는 이름과 김치 담그는 법이 국제 표준 규격이 된 거죠. 그래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기무치라는 걸 갖고 우리한테 대들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치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은 그렇죠. 겁니다. 일본식 기무치 담그는 법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식품의 어떤 규격 표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의 김이 아시아 지역 규격 표준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김이. 이거는 식품 분야의 유일한 코덱스 규격인데. 잘 됐네요. 마른 김, 구운 김, 조미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파래, 감태, 매생이를 주원료인 이제 원초라 그러죠. 김의 원초에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김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시아 지역 표준입니다만은 이제 다른 나라 먹는 데가 아시아 빼고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전 세계 190개 국가가 채택하는 국제 규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김이 전 세계 규격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사실은 김 하면은 이게 수출 효자 상품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김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서요. 금액으로 따지면
해마다 22%씩 듭니다. 김 수출이 평균 그래요. 잡으면 물량으로는 한 12%씩 늘어나고 있고 벌써 3억 달러 수출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5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10억 달러를 노려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생산량에서는 물론 땅이 넓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수출로는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맛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중국이 2등이고 태국이 3등입니다. 태국이 은근히 많습니다. 태국의 김과자 맛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제일 많이 사들여 가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 근데 인삼 우리가 비싸게 많이 수출한다고 생각하시지 모르지만 돈으로 따지면 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김이 인삼보다 한 3배 정도 수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 일본은 근데 생산 수출이 별로 없어요. 지금 순위 안에 못 들었네요. 3위 일본이 안에. 왜 그러냐면 한반도하고는 다르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을 갖다 양식하거나 널어놓고 말리거나 해서 뭔가 갯벌이 있어야 되는데 김 생산이 어렵죠.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김초밥에 이렇게 싸먹는 김 보시면 뻑뻑하고 왜 두껍죠. 그런 김을 생산하는데 얇고 맛있는 김은 우리의 아주 특허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고급 김은 사실 그래서 일본이 다 사갑니다. 가끔 그런 불만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우리 김을 일본에 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왜? 최고급 김은 왜 다 일본으로 왜 가는 거야? 내 나라 땅에 와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좀 없냐. 뭐. 근데 정말 최고급 김은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교민들 동포들 있는 나라에서 또 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래서 많이 팔리죠. 근데 이제 교민들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도 김은 좀 있습니다. 어디요? 터키도 바다풀이라고 부르는데 요순이라고 그러죠. 터키어로 요순이라고 하는데 잘 안 먹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원래 해물을 잘 안 먹긴 하지만 그래서 터키도 이제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한국이 저렇게 수출을 한다면 우리도 뭔가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도 김을 재배하고 먹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라오스도 역시 김을 많이 재배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김이 최고고 우리 김을 100만 불 이상 사가는 나라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100만 불 이상 사가는 나라. 수출되는 나라를 따지면 한 90개 정도 됩니다. 진짜 효자 상품인. 우리는 굉장히 흔하고 먹을 거 없으면 김 싸 먹어 이러잖아요. 김은 서비스로 막 나오는 맞아요. 그런 거지만 이 기회에 세계 표준으로 빨리 올라서서 한국의 김이 세계의 김이 되도록 빨리 자리를 잡아야죠. 그러자면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좀 있다면서요. 역시 위생 문제가 제일 크고요. 생산 기술 개발 문제가 있고 자금 문제가 있는데 위생 문제라고 하는 거는 김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2차 상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공을 거치니까 식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기준에 맞춰야 되고 특히 여기서 곤란한 게 일본인들의 까다로운 기준도 넘어야 되는데 또 서양으로 넘어가면 서양 기준은 또 달라요. 그래서 동양 기준, 서양 기준에 맞추는 게 이제 어렵고. 조그만 소규모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생산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소비자 고발 프로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산을 써서 뭔가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생산 기술 개발 문제는 우리는 석유식 건조 장치를 안 쓰고 전기식 건조를 쓰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기술이죠. 훨씬 위생적입니다. 그러나 생산 기술 측면에서 계속 지금은 뭐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만은 못 따라오게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인데 김을 생산해서 파는 업체들은 1년치 재료를 미리 확보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두둑히 갖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동산담보대출. 그 김 쌓아놓은 걸 담보로 잡고 돈을 이제 준다 이런 건데 정부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은행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저게 무슨 재산이 되느냐. 가난한 어민들 그리고 가난한 그 어류 가공 공장 하면서 믿지 못한다고 잘 안 하는데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계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모든 걸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연구하고 올바른 방안들 리포트를 내놔야 할 곳이 김산업연구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요. 국립김산업연구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삼은 김보다 3분의 1이라 그랬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연구소가. 근데 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 몇 개만 빼고는 국립산업연구소가 없습니다. 빨리 설치해서 세계적인 우리 김을 만드는데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오늘 김 얘기 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좀 귀하지 않게 업신여겼던 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편성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